에 대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브리핑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브리핑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600명이 넘어가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확산세도 요양병원에서 학원가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산발적 발생 N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확진자 수는 10일 00시 기준 352명으로 요양병원 집단 감염 이후 며칠 만에 131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제는 집단 확산세가 학교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확진자 중 중학생이 15명이나 된다는 점에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있었지만 한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시는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교육청과 긴급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학원과 집단 감염 초기 해당 학교와 인근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고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구 지역 초중고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원격 수업 전환을 결정한 바 있고 학원에 대한 휴원과 등원 중지 권고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 브리핑이 끝나면 노기 교육감께서 학교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7종 2만 1657개소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 등 일반 관리시설 13종 1만 795개소에 대해서 시구군 교육청 공무원 등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여 시설별로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하여 안내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공통 방역수칙과 시설 면적별 인원 제한,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PC방 등 음식 섭취 금지 등 거리두기 2단계 시설별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께서도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 생활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밀접, 밀폐 환경을 피하고 연말연시, 송년회, 회식 등 대면 모임, 외부인 초청 행사, 다주기 모이는 집회, 관외 교육 출장에 대해 최대한 자제하여 주십시오. 소상공인 등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의 위중함을 감안할 때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는 강하지만 울산은 더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노키 교육감님의 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장 노옥희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학교로 확대되면서 우리 교육청도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구 지역 학교에서 다수의 확진 학생이 발생하고 오늘도 2명의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에는 긴급 방역과 함께 즉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학생과 교직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현재 17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남구 지역 전체 유, 초, 중고를 포함해 유치원 46개원,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33개교를 33개교 총 139개교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다닌 17개 학원에 대해서는 시설을 일시 폐쇄하고 선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인근의 학원에 대해서도 대면 수업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진 학생에 대해서는 긴급 심리 지원을 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하여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등교 전 반드시 자가 진단을 통해 발열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발열 이외에도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가래, 전신 근육통, 구토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에 통보 후 선별 진료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은 하루 2회 이상 발열 검사를 하고 급식 전에도 급식실 입구에서 추가로 체온을 측정합니다.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교실 창문을 쉬는 시간은 물론 수시로 개방해 환기하고 공기순환 방식의 공기정화장치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실, 기숙사, 통학버스 등에 대한 청소, 소독, 환기를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문 손잡이, 난간, 책상, 의자, 음수대 등에 대해서는 집중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은 학교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 시에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후 방역이 완료된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도 강화해서 일상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학교의 원격 수업 전환으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생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즉시 학교와 보건당국에 연락해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자제와 가정 내 방역 수칙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 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이 회견문을 낭독 마치고 이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브리핑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여기 다음 하시나요? 우리 교육청은 또 질의응답 있으시잖아요. 혹시 교육청 회견문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신 기자분 계십니까? YTN의 김인철입니다. 마이스터가 오늘 전수 검사를 했죠. 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상황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뭐 감염자가 나왔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감염자가 나오진 않았고요.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 학교에 한 실에 4명씩 비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이 지금 각각 다른 실에서 비교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한 명은 창원이고 한 명은 부산 있는 학생인데, 그래서 그 같이 비교한 학생이 한 실에 4명씩이니까 그 3명, 6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회기 기자님. 네. 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그 지금 서울시가 지금 역학조사 인원이 부족해서 내일부터 지금 군인하고 경찰을 투입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그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분이잖아요. 역학조사관이요. 지금 아직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지금 감염자들이 대다수고 한데 역학조사에 지금 학생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 경찰이라든지 또 교육감 옆에 계신데 교육 공무원들을 혹시 좀 역학조사에 좀 투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호를 다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에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 기자분 계십니까? 예, 정경식 기자님. 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민간 부분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 공공 부분은 그대로 2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 초기에 그 중앙에서 발표하기를 그 민간 부분은 1.5단계, 공공 부분은 2단계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상승할 때는 그 민간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2단계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공 부분에서는 그 단계와 관계없이 좀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우리가 지금 꾀해서 그 실국의 그 업무 영역을 넘어서라도 언제든지 필요한 인원은 우리가 차출하고 이 방역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질문 드리려는 요지가 그것이었는데요. 네. 비록 2단계지만서도 실제는 2.5단계의 실제 효율성을 갖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질의 사항 계십니까? 유희진 기자님. 네. 예, 울산 MBC 유정 기자입니다. 저 교육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확진된 환자들 중에 뭐 자택 과외를 하다가 접촉이 된다거나 학원에서 접촉해서 확진 환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 감염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학원에 대해서 자발적인 휴원 유도 외에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내릴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2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학원이 그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9시 이후에 못하게 하는 그런 방침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면적으로 문을 닫게 방지할 수는 없지만 강력하게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그 학원에서 그 부분을 많이 지키고 있고요. 지금 학원과 관련한 감염은 지금 이제 신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 최초의 확진자가 감염 경로에 대해서 몰랐지 않습니까? 현재 그 부분도 조금씩 지금 역학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원하고도 관계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학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학원연합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 그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 코로나19 확산 브리핑을 갖다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위생 건강국장입니다. 12월 10일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관리 현황입니다. 기존에 보시는 파악은 조금 오늘 좀 바뀌었습니다. 좀 너무 확진자 리스트가 너무 많아 리스트는 뒤쪽으로 돌리고 앞에는 총괄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관리 현황입니다. 병원별 입원 예정 현황입니다. 159명이 입원 내지 입원 예정입니다. 12월 9일까지 120명이 입원 완료했고 40명이 입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면은 울산대병원에 72명 입원 완료했고 마산 의원에 1명 입원되어 있습니다. 대구 의원에 19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경남 천지에 어제까지 16명이 입원했고 오늘 8명이 입원할 예정입니다. 24명이 되겠습니다. 경북생활치료센터 어제 12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리요양병원에 26명 아사한 환자 52명 중에서 나머지는 다 이소하고 지금 남아있는 분 26명인데 이 중에서 오늘 4명이 더 이소할 계획입니다. 지금 배정 중으로 배정할 사람이 지금 6명인데 오늘 중으로 배정해서 다 입원 조치 시킬 계획입니다. 환자 건강 상태별 현황을 보시면은 160명 중에서 양호하신 분이 90명, 중증이 2명 있고 중증 와상이면서 중증인 분들입니다. 14명이 있고 완전히 와상인 분이 54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국내 요인은 302명이 되겠고 해외 요인 61명입니다. 일자별 발생 현황을 보면 오늘 15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습니다. 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 연령대별 발생 기록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5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울산 175번, 204번, 205번, 206번, 207번 등 5명이 오늘 완치되어서 퇴원했습니다. 사망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양지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90대 어르신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사망 후 검사에서 확진을 받은 경우입니다. 상관부의 명부를 빌고 자세한 점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소서 현황입니다. 교육수도원에 전체 342명 입소했으나 현재 21명이 입소 중에 있고 321명 개소됐습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울산 349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1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으로 모친 누나, 동생 1명이 있습니다. 누나는 신정중학교 학생으로 울산 343번 확진자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경위입니다. 발생경위는 누나인 343번 접촉자이고 12월 8일 일주군 보건소 선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9일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이고 가족 3명 중 양성 1명, 음성 1명입니다. 양성 1명은 누나인 343번 확진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산 350번 확진자입니다. 1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은 부모, 동생이 있습니다. 건강은 양호합니다. 신정중학교 관련 접촉자이고 12월 8일 검사됐고 12월 9일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가족 3명은 현재 검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번 확진자입니다. 역시 1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부모, 동생이 있습니다. 신정중학교 관련 접촉자이고 12월 8일 검사를 받았고 12월 9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3명도 역시 검사 중입니다. 352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10대이고 역시 남구에 거주합니다. 부모, 현 교무가 있습니다. 건강은 양호합니다. 이분 역시 신정중학교 관련 접촉자이고 12월 8일 검사를 받았고 9일날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가족 4명은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4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분은 2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동거 가족은 부모, 동생이 있고 동생은 타지역 거주가 접촉이 없었습니다. 12월 4일 후각, 미각, 소실 등 체중 증상이 있었고 지금은 양호합니다. 11월 28일 포항 115번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있어서 12월 8일 남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9일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독은 완료했고 이동 노선의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4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1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부모가 있고 11월 5일 콧물 등 체중 증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양호합니다. 신정중학교 관련 울산 334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역시 8일날 울주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9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2명은 검사 중이고 그 학원 교사 1명은 검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 355번 확진자입니다. 6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은 남편과 2명의 아들이 있으나 타지역 거주자로 접촉은 없었습니다. 10월 8일 가래 기침 등 최초 증상이 있었으나 지금 양호합니다. 이분은 남구 소재 학원에서 울산 334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8일 검사를 받았고 9일 양성 판정 받은 사람입니다. 학원 접촉자 11명 중 3명은 검사 중에 있고 12명은 검사 9명은 검사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울산 356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60대이고 동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으로 남편과 울산 348번 확진자의 딸이 있습니다. 12월 4일 가슴 통증, 근육통 등 최초 증상이 있었으나 지금은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남구 소재, 동구 소재 ESR 사우나에서 딸인 울산 33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있어서 10월 9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양성 1명, 음성 1명이 있습니다. 양성 1명은 딸인 울산 348번 확진자입니다. 다음은 울산 357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1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번 역시 신정중학교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2월 8일 검사를 받았고 9일날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추가 접촉자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울산 358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50대이고 울주군에 거주합니다. 가족으로 남편과 아들이 있습니다. 12월 28일 이후 접촉이 없었습니다. 12월 7일 근육통, 설사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양기 요양병원 20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 후 12월 9일 울주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0일날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동 노선의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입니다. 울산 359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4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으로 울산 343번 확진자의 큰딸과 작은딸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울산 342번 확진자의 딸과 접촉이 있었고 343번입니다. 확진자의 딸과 접촉이 있었고 울주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동 도선의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이고 10월 3일에 가족 3명에 대해서는 가족 3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나 2명은 음성이고 1명은 양성입니다. 울산 343번 확진자입니다. 큰딸입니다. 울산 360번 확진자입니다. 가족으로 3명 있는데 남편,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울산 342번 확진자입니다. 현재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울산 341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2월 9일 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독을 완료했고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입니다. 가족 3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2명은 음성이고 1명은 양성인데 아들이 되겠습니다. 361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4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으로 3명 있는데 남편, 딸, 아들이 있고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울산 343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자택에서 가해를 했습니다. 12월 9일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10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독은 완료했고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362번 확진자 해당입니다. 6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으로 3명 있는데 남편, 아들, 조카, 시부가 있습니다. 이 시부가 울산 320번 확진자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신경입니다. 울산 320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자가격리 중에 증상 발현으로 11월 9일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독은 완료했고 추가 접촉자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363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90대이고 울주군에 거주합니다. 양기 요양병원 와상 환자로 11월 9일 수요일 18시 30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발신경입니다. 양기 요양병원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2월 5일 남구보건소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고 2차로 12월 9일 14시에 남구보건소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10일 오늘 아침 7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이번 환자 및 의료인 등에 대해 2일 간격으로 주기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중입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객님 인식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입니다. 울산 331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울주군에 거주하고 모친인 울산 321번의 접촉자였습니다. 가족 4명을 검사했으나 모두 음성입니다. 울산 334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남구에 거주하고 자택, 학교, 지인 등 732명을 검사했으나 718명은 음성이고 양성은 13명이 나왔습니다. 1학년 4명, 3학년 9명입니다. 다음 울산 336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가자하고 LNG 승선자 125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산 337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남구에 거주하고 울산 334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자택, 병원 등 97명에 대해 검사했으나 96명은 음성이고 1명은 양성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113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세계적으로 6,600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54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53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기준입니다. 서울 270명, 경기 218명, 인천 48명, 충북 24명, 부산 20명 등 전체 686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고 무게도는 39,432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다시 이 장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6,600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4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54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10일 기준으로 서울 251명, 경기도 215명, 그리고 부산이 31명, 인천이 37명, 그리고 울산이 17명입니다. 전체적으로 682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누계는 4만 98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8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564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발생 현황입니다. 1150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고 13,03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는 이번 예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발생입니다. 요양병원 관련해서 전체 114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토요일 12월 5일 토요일날 1명, 6일날 39명, 7일날 60명, 8일날 10명,
오늘 4명이 나왔습니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정중학교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전체 보고 드렸다시피 725명을 검사했습니다. 양성이 15명이고 음성이 710명입니다. 1학년이 4명, 3학년이 11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브리핑 내용과 관련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김인철 기자님. 자꾸 이게 이 수치가 자꾸 혼란스러워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신정중학교 관련 그 확진자 현황을 보면 지금 오늘 15명, 오늘까지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학원이나 가외 이렇게 N차 감염으로 퍼진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학생은 지금 3학년 11명, 1학년 4명으로 알고 있고요. N차 감염은 가족이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학원 관련한 다른 기타가 한 2명으로 돼서 총 20명입니다. 아까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기로 고등학생이 2명이 나왔는데 이 고등학생은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다른 학교 관계없는 다른 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오늘 하는 그 마이스터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은. 네. 현재 그 마이스터교는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저희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BS 박영호 기자님. 검사 인원하고 확진자 현황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 중에 있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BS 박영호입니다. 여태희 과장님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 첫 페이지에 오늘 이제 이번 예정 중인 환자가 40명인데 이 가운데 지금 양지요양병원에 26명이 있고 정도인데 지금 이번 대기 중인 환자들 중에 요양병원 환자가 몇 명 환자하고 학교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각각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기가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6명은 지금 양지요양병원에 지금 있거든. 나머지는 이제 밖에서 발생되는 아니면은 양지요양병원에서 발생되더라도 거동이 가능하고 경증으로 분류되는 환자는 우리가 경남생활치료센터나 경북생활치료센터로 지금 계속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퇴원으로 빠지는 병상에 대해서는 양지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도에 따라서 중증도가 심한 순서대로 계속 지금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지나고 나면은 한 18명 정도 지금 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좀 추이를 좀 더 봐야 됩니다. 울산대학교병원 병상 상황을. 예, 중학교 학생들은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은 전부 어제 경북생활치료센터로 갔습니다. 어제. 전부 다 갔습니다. 예? 전부 다 갔습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학생들은 어디죠? 지금 6명 오늘 갈 겁니다. 6명 대기. 대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자가 격리 중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환자 수용이 이제 울대병원, 대구의료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을 다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가시는 분은 중증, 그 다음에 양지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와상 환자 위주로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거동이 가능하고 경증인 환자 이거는 경남치료센터 아니면 경북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고 다음 주가 되면 어제까지 제가 브리핑 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경북권 생활치료센터를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오후에 그 경북도
또한 대구광역시, 우리시, 현대자동차 측 4개 기관단체가 이제 어제 그 현장에서 논의를 한 결과 월요일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거 불가능하다. 그 사유가 뭐냐면 현대자동차 연수원에 지금 기존 있는 인력들이 금요일 날 17시에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빠지고 나면 그 이제 동선을 다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 그 동선 분리 그 겹벽 공사를 이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틀. 그것도 뭐 주야 작업을 해서 이틀을 하게 되면 일요일까지 이제 공사는 끝이 나면 월요일부터 이제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의료 장비가 그 다음에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모든 그 입소자들이 쓸 수 있는 그 물품들이 대충 잡아도 한 30개 정도 됩니다. 이불 뭐 이거 까는 거 뭐 베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커피 포트까지 이렇게 다 하니까 그거를 일시에 구매를 해서 다 이제 이렇게 방에 갖다 이제 세팅을 하려고 보니까 화요일 저녁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월요일 날 오전에 환자를 배정을 하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수요일 날은 예정대로 아마 환자 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경경증이라고 치면 이분들은 경북이나 그 경남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경증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혹시 병원으로 입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들은 양남에 있는 우리 생활치료센터로 그 다음에 중증은 울대로 뭐 이렇게 이제 좀 분산해서 그 환자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박인혜서 최수장님. 저 감염 경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정중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교육감님이 그 학원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자료에도 보면은 신정중학교 관련해서 학부모와 학원 강사 또 과외 선생에 대해서 N차 감염으로 분류를 안 해놓고 있거든요.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학생들마다 다니는 다 학원들이 여러 종류가 다 틀리고요. 지금 검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학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아직 감염 경로를 잘 모르는 상황인데 교육감 선생님이 아까 역학조사 중에 뭐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결과는 그 제일 첫 번째 지표 환자가 처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그 9명 중에 한 명의 가능성이 높고 최초 증상이 더 빨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9명 중에 또 이제 동생이 또 4명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한꺼번에 집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그 1학년 집단에서 먼저 나와가 그다음에 3학년으로 옮기고 3학년에서 이제 그 지표 환자로 옮겨서 지표 환자의 이제 어떤 학원 관련된 감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중입니다. 유인영 기자님. 울산시 유정 기자입니다. 오늘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는 363번 환자요. 12월 5일에 첫 검사에서는 이분이 음성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병원 안에서 비확진자 병동 쪽에서 치료 중이셨다가 사망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뒤늦게 양성이 확인된 건데 같은 병동에 계셨던 분들의 추가 감염 우려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오늘 사망하신 90대 어르신은 그 9월 5일 날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전수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을 받았고 음성을 받으니까 당연히 확진자 구역과 비확진자 구역을 우리가 분리를 했을 때 비확진자 구역으로 분류가 돼 있었을 것이고 근데 어제 이제 사망을 하시고 검사를 한 게 오늘 아침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거는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어느 게 정답인지는 지금 아직 저희도 또 모르는데 원래 감염은 돼 있었는데 전파력이 없었던지 아니면은 지금 그 사이에 병원에 있으면서 교차 오염이 돼서 다시 감염이 된 건지 그거는 지금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같은 병동에 계셨던 분이나 그분하고 접촉하셨던 분들이 추가 감염이 안 되는 게 사실 구조잖아요. 거기 뭐 같은 병동에 입원하셨다거나 뭐 접촉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고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이걸 내가 지금 자료를 지금 들고 있지를 않는데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따로 내가 알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어제 그 브리핑 하시면서 그 양지병원이나 이런 데 의료진이 좀 부족해서 중수본회의 때 의료진 요청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공급이 좀 언제쯤 되는지 이런 걸 답이 안 됩니다. 그게 일단 방침은 지원해주겠다는 방침을 받았고요. 근데 언제 시점을 내일이다 모레다 이거는 지금 아직 답을 못 받고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도 지금 의료진들 특히 이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자체적으로도 빨리 좀 확보를 해서 교대로 좀 투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응하는 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이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양남에 이제 치료센터 생기는 경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지금 환자 받으실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양남에 확보되는 그 병동의 280병상인데 그게 이제 2인 1실자리도 있고 1인 1실자리도 있고 3인 1실자리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 500병상 이상까지도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어차피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2인 1실이나 3인 1실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는 이렇습니다. 예산과 회계는 대구광역시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경북은 운영 총괄하고 모든 물자 공급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이 책임지고 우리 울산은 거기가 되기까지 우리 협상 주체였고 이제 우리가 협상을 이제 끌어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울산은 엑스레이 한 대 배치를 시켜줘야 되고 일요일까지 저희들 엑스레이 장비를 여기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을 우리가 그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울산대학교 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할 거니까 협력병원 가장 가까운 병원이 울산대학교 병원이다 보니 경주에 소재하더라도 동국대를 안 하고 울산대학으로 하는 이유가 가깝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 배치하고 그 다음 우리 시가 행정요원 3명 그렇습니다. 예, 정정식 기자님. 부장님,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중증 환자는 울산대병원이고요. 예. 경증은 이제 현대차 휴양소로 가는 거고요. 예. 경증은 경북과 경남에 되지 않습니까? 예. 혹시 경북하고 경남에 병상 수가 얼마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가는 겁니까?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얼마나 돼 있습니까? 경남 사천의 KB 연수원이 기억을 사천에는 지금 확보가 좀 있고 환자들이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천에. 몇 석주죠? 잠깐만. 중국에는 어제 180. 108. 예, 완전 틀려졌습니다. 108년 거기도 지금 우리 환자가 들어가 있고, 지금 계속 경남이 170 베드로요. 170베드. 예. 경북은 100개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100개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양남 자동차 연수원은 280. 예.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2명 들어가면 2배도 묻는 거고. 아까 저 280 그 병상은 말이죠. 예. 2인 1실도 있고 하니까 예. 거기서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170베드는 예. 170
이거는 방 기준으로 실 기준으로 해서 배들 말씀하시는 예, 실 기준으로. 같은 예, 지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인 1실에 넣는데 예를 들어서 방 170개인데 170명 환자가 오게 되면 171번부터는 어딘가 방에는 또 이면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쭉 가도 최대 이제 예를 들면은 3명 들어갈 수 있는 방에 3명이 들어가면 이제 만식이 되는 거죠. 2인실 같으면 2명이 들어가면 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0베드도 이름 그대로 베드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방 숫자. 숫자. 예. 예, 추가 질의사항 계십니까? 예, 구혜리 기자님. 지금 오전에 그 헤드 뿌리신 거에 보면은 357번이 중국 60대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또 10대 남국 신정중 학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전에만 지금 추가 확진자가 12명이 되는 건가요? 지금 번호는 제가 부여 안 하고 여태까지 그 다른 고등학교 역학조사 학생하고 못 봤는데 그 번호된 거는 정확하게 다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57번 지금 우리 브리핑 자료 10대 그 신정중 학생 보면 그 학교에서 선별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 남구 보건소에 따로 가서 받은 걸로 있는데 왜 혹시 왜 334 지표 환자의 가장 친한 친구라 그 먼저 가서 전수조사 나오기 전에 미리 가서 이제 남구 보건소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터그 학생들이 지금 각각 그 선별 진료소로 가서 이제 확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증상이 있었던 건가요? 증상은 한 친구는 12월 3일부터 약간 비염 있는 환자였는데 조금 증상이 약하게 있었고요. 12월 7일 저녁부터 미각 후각 소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자가격리 장소가 학교에 기숙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가서 검사를 받게 된 거고요. 또 한 친구도 아마 그 비슷한 즈음에 12월 7일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서 또 검사를 그 다음날 가서 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두 학생이 그 신정중학교 우리 그 감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뭐 알아봐야 되겠지만 전혀 관계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이 그 마이스터그 확진자 2명은 생활치료센터 그 이송되기 전까지는 기숙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 바로 지금 입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확진자 2명이요. 하나는 경남에 가 있고요. 하나는 부산에 가 있어서 저희랑 지금 자기 집이 창원이고 하나는 부산이고 자기 집에 있어요. 네. 그쪽에서 입원된 겁니다. 예, 추가 질의사항 계십니까? 예, 윤석 기자님. 네, 그 조사관님, 그 지금 이제 그 울산에서 100명 이렇게 넘는 게 이달 들어 거의 뭐 처음인데요. 이렇게 많이 지금 역학조사 범위도 많이 넓어지셨을 테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집회 환자가 어디서 감염되는지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퍼져 나가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걸 주안점을 둬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요. 아까 시장님께 질문 좀 드렸었는데 그 우리 역학조사관님 그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상황에 대해서 조치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관은 어저께 과장님이 다 설명하셨다시피 그 저희 시도에 이제 한 3명 정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나올 때는 사실 그 시든 보건소별로 이렇게 역학조사팀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지방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보의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치과의사, 한의사 같은 사람들이 해서 얼른 접촉자 범위를 빨리 잡아서 이제 막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여력이 지금 남부에서만 너무 많이 일어나갖고는 지금 여력이 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 뭐 병원 할 거 없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그 뒤쫓아가면서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따른 또 접촉자 조사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지금 뭐 순서는 없습니다. 뭐 먼저 해야 될 건데. 예, 이상 브리핑 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대변인실을 통해서 추가 자료는 따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